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지금 낮은 상태에서 콘크리트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의 반등 가능성은 현재 잘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보수 분열로 얘기될 수 있는 신당, 이준석 네. 신당 창당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하겠다. 지금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그런 분당이 일어날 거냐? 현재는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권이 분열하는 속에서 낮은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가 60을 넘는 상황에서 총선을 지금 5개월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총선에 대한 지휘권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 이 네. 여당 안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겠죠. 야당은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회를 하면서 맡으면서 의지를 밝힌 거죠. 내가 이번 총선을 확실하게 내 칼라로 가져가겠다. 근데 지금 여당은 이제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근데 현재까지 그 거론된 거는 한동훈 장관을 계속 이렇게 돌려봤었어요. 네. 그런데 별로 이렇게 좀 썩 좋지 않았는데, 이 실제 이제 지금 여전히 계속 한동훈 장관을 띄워보려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좀 이렇게 종로라든지 마포 아니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역 서울의 핵심 보면서 약간 중도 성향층들이 좀 있는 곳에 내보내서 전체 선거를 지휘하는 방안을 아직도 카드를 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리서치뷰가 지난 10월 30일에서 31일 1000명 대상으로 한 그 차기 대선 주자를 보면요. 여기는 이제 문항을 아예 구조화를 두 개로 나눴어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했는데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같이는 안 했습니다. 같이는 안 네, 하고. 그냥 네. 진보 후보만 나란히 세워갖고 했고, 보수 후보도 그냥 보수 후보들만 해서 전체 네.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두 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 표 있으면은 나중에 꼭 띄워주십시오. 네. 갤럽은 그 진보 보수 다 섞어가지고 네. 오픈 문항으로 누가 차기 그 지도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전체에서는 19%를 받아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후보들 중에서 한동훈 장관이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이 15%, 오세훈 시장이 9%, 홍준표 시장이 9%, 이준석 전 대표가 6%, 원희룡 5%, 안철수 4% 이렇게 나오고, 다른 후보 8%, 없음 26%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19%면은. 19%인데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 응답자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37%로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올랐고, 올랐다. 예. 지금 보수 성향층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2위예요. 14%로 여기도 2%포인트 올랐고, 그 다음이 홍준표 후보가 10%, 유승민 후보가 8%,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가 7%, 이준석 이런 순으로 나와서 사실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하위 순위로 가 있고, 한동훈 장관이 1위기는 하지만 지난 조사 대비 조금 빠진 흐름이다. 실제로 보수층 응답자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찐 지지층이라고 한다면은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표가 37%보다 더 나와야 되는 거죠. 더 나아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에다가 본인의 인물 경쟁력을 얹어서 지금 37이 대통령 지지율 약간 이제 최대치 정도, 최근에 흐름에서 최대치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자기의 인물 경쟁력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또 보수층 내에 37%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내에서도 뭐 절반 정도 갖고 왔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절반도 못 갖고 왔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체로 절반 조금 넘게 조금 윤석열 넘게.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더 가져온 것 같다. 아니면은 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 안에서는 한 60%대 나오니까 못 갖고 오는 거죠. 못 갖고 오는 못 거다.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유승민 의원이 전체에서는 15%, 그다음에 보수에서 8%나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반토막이 지금 나서 이 유승민 그 전 대표는 이게 보수로는 이제 포지셔닝 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야말로 제3의 길을 개척을 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진보의 표를 가져오는 또는 정의당의 표를 가져오는 전혀 다른 전략을 지금 구사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밌는 게 그 원희룡 장관입니다. 원희룡, 안철수 이런 분들은 지금 완전히 하위권인데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 아래서는 성장하기 어렵다. 물론 본인들의 어떤 경쟁력도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진보층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전체 응답자에서도 41%,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지만 41%라고 봤을 때 한동훈하고 그냥 단순 비교를 했을 때도 한동훈 장관보다 지금 2배 이상을 더 받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예, 그리고 진보층 응답자 안에서는 66%로 뭐 거의 그냥 원탑입니다, 이건. 네, 네. 2위가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전체는 13%지만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진보 성향층에서도 9%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연 도지사가 12% 전체, 진보층에서는 7%, 이탄희 의원이 4%, 진보층에서는 6%로 이탄희 의원의 지지가 조금 지난 뭐 1%, 2% 하다가 지금 한 4%까지 조금씩 성장을 했어요. 심상정 후보 대표는 전 대표는 3% 뭐 똑같고 재밌는 게 박용진, 전현희 의원들이 지금 보기 문항에 넣어서 순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 보기 문양에 사람 이름 넣는 거는 회사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요청이 있기도 합니까? 이게 이제 보통은 여론조사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요. 뭐 언급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슈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뉴스 메이커다 할 때 이제 넣기도 하는데 또 이제 그 보기 문항에 넣어달라 그 참모진들이 꾸준히 로비를 하는 사람도 암묵적으로 있어요. 여기 초선 의원 중에 한 분. 네. 네. 좋은 제가 보기에는 네. 전술인 것 같아요. 네. 스스로의 그 급을 높이는. 그렇죠. 저도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JYP로 딱 넣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그런 일이 나올지도 몰라.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그 대선 후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참모들은 여론조사 회사 이제 실무자들이나 대표들하고 술을 열심히 많이 먹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범진보 진영에 네. 추미애 김두관이 빠졌다라는 빠져 느낌이 있어요. 좀 들고요. 아무래도 네. 그 이 원외로 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이제 관심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네. 특단의 대책 아니면 전혀 다른 그런 그 대책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또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죠. 있고 네. 대권 주자급이라고 볼 만한 네. 사람인 것 같고. 사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무관의 제왕으로 그 들에서는 지금 제야의 대통령입니다. 혼자. 무관의 제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날 그러잖아요. 윤석열을 무너뜨렸을 때 첫 번째로 인정받을 것이다. 근데 이 원내에서는 전혀 지금 관심은 네.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그 전체 지지율, 총 지지율을 봤는데 사실 이게 연령별로, 지역별로 보면 더 재밌어요. 네. 연령별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20, 30대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보다 더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나이가.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20대에서 13%, 30대에서 17%인데 이재명 대표는 20대에서 24%, 30대에서 35% 받아요. 이렇게 되면은 같이 뛰어도 전혀 괜찮아요. 혹시 거기에서 20, 30대 남녀 구분되어 있나요? 남녀 구분 여기서는 제가 못 봤는데 다른 자료들 이렇게 보니까 여성이 훨씬 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합니다. 네, 남성이 조금 다른 데로 빠지고요. 여성들이 이재명 대표를 조금 더 지지하고 민주당을 더 지지해요. 네. 40대, 50대는 뭐 거의 이재명 대표가 이 X세대 그다음에 386의 막내들에서는 거의 원탑이에요. 네. 그래서 57, 56 나오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여기서 14, 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핵심 주도층이 너무 이게 기반이 약한 거죠.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층에서 한동훈 장관이 25, 28 나오는데 지금 60대 층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46을 받고 있어요. 46, 26 이렇게 나와서 지금 세대별로 밀리지 않는다. 우리 생각하고는 데이터는 조금 다르게 나온다.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 지역별로 봤을 때도 수도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거의 2배 이상입니다. 지금. 네. 서울에서 한동훈 장관이 22, 이재명 대표 42, 그다음에 경기가 한동훈 17, 이재명 대표가 43 이렇게 나와요. 충청권도 한동훈 장관 17, 이재명 대표가 41. 그다음에 이제 영남권에서 어떻게 나오냐. TK에서는 똑같이 나왔어요. 28대 28 똑같이 나왔는데 PK에서는 한동훈 장관 25, 이재명 대표 37. 호남에서는 10대 5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거나 연령별로 봤을 때 이 두께가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두께가 두껍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사이즈가 얇은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국 선거의 총 지휘자가 되었을 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 장관이 약간 그 예전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총선 지휘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본인은 결국 종로에서 떨어졌잖아요. 약간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금 탄핵을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지금 하고서 뒤로 뺀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한동훈 카드를 썼을 때 수도권에서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뒤로 뺀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봐라 하고 좀 권유를 하고 싶어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출마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탄핵한다. 이거는 법적으로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바로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 정무직 장관은 탄핵되더라도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을 당해도 나갈 출마가 수 가능합니다. 네, 있는 네.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그런 비슷한 사례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은 음. 사표를 던졌는데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헌법상에 있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중도층하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층 안에서 이 두 후보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냐인데 중도층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12%, 이재명 대표가 35%. 그리고 정당 지지층 안에서는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장관은 49%예요. 50% 정도 가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이재명 대표는 74%입니다. 결집도가 완전히 훨씬 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많거든요. 더 강해요. 그리고 그 이제 전체적인 그 지지율을 조사 올해 상반기 전체를 다 비교해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41에서 지금 올해 상반기 다 보면은 41이 유지가 지금 초기나 지금이나 유지가 되고 있고 진보 성향층에서도 62에서 66 사이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전체에서는 13에서 19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보수 성향층은 너무 이제 그 사이즈가 작고 보수 성향층에서도 23에서 37%로 올라오긴 했지만 사이즈가 작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은 윤 대통령과 묶여 있는 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층들이 여기에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에게도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그 지지율을 봤을 때 이 윤 대통령의 그 지지자들을 다 못 흡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캐릭터와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이제 이 같아요. 보수층 지지자 중에 37%만이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력으로서의 자기 지지층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냥 뭐 윤석열 지지층 일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부면은 그래도 해볼 만한데 그 절반 정도만 갖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네.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하고 범진보 차기 대선 주자 이걸 보니까 네. 97년 대선이 생각나요. 97년 대선 때 범진보 진영은 DJ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수 진영 한나라당이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구룡, 이회창, 이인재, 김덕영, 이수성, 박찬정 뭐 이런 사람들 생각, 구룡이 생각나. 결국은 이 구룡이 모아지면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탑으로 치고 나가던 DJ를 못 이긴 거죠.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네.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과거에 대선 떨어지고 이제 재수한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자면은 김대중 대통령 또는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지지율은 뭐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지금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결집도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결집도. 그러니까 이제 로얄티. 지금,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기는 이게 다자구도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어떤 이 수요 니즈도 이렇게 인물별로 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정치 트렌드랄까 그 특징은 양강구도 안에서 누가 더 결집도를 세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도층이나 약보수층을 붙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핵심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강하게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지지층의 로얄티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보수 지지층의 로열티보다도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높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신당 창당을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게 PK가 흔들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겠다라고 이제 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틈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더 다르다.